이 영화는 한동안 유튜브를 치고 있던 저에게 다시 영상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영화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엔드게임 이후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제외한 히어로 영화 중에서 가장 볼만한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히어로 영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엔드게임 이후 마블 영화들에 등장하는 새로운 히어로 캐릭터들은 서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저 영화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바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그리고 토르 시리즈까지 그동안 마블의 영화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힘을 가진 자의 책임감과 그 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여서 빌런을 무찌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책임에 대한 무게가 히어로 영화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브레이브 뉴 월드의 주인공 샘이 초능력이 없는 캐릭터인 것도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영화 내내 샘은 여러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전 캡틴이었던 스티브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혈청이라도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영화는 샘이 왜 캡틴을 물려받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서사를 담은 드라마인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그가 캡틴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과정을 거쳤는지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샘이라는 인물이 캡틴이라는 위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샘은 스티브에 비해서 물리적인 힘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캡틴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죠. 물리적인 힘이 평화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물리적인 힘만 중요했다면 타노스가 캡틴이 돼도 이상이 없겠죠. 저는 이전까지 마블의 영화에서 스티브를 약간 신처럼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고 고귀하고 고결한 인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미국의 평화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게 되면서 신이 아닌 인간으로 내려온 듯한 연출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캡틴의 자리를 물려받은 샘은 스티브와 달리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대립도 서슴지 않았던 스티브와 달리 샘은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협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스티브가 자신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면 샘은 공통된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국가의 뜻을 거스를 만큼의 힘이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르게는 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대통령인 로스가 레드 헐크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주기적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편에서부터 레드 헐크의 존재를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레드 헐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도 영화를 보다 보면 예측이 됩니다. 인간인 샘이 캡틴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물리적인 힘의 충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소통,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영화 속 대통령 로스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만 하더라도 그 다짐에 대한 신뢰가 관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관객들은 알게 됩니다. 그가 진짜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원치 않은 세력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는 연출을 통해서 대통령 로스를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갇혀있는 마치 유리 감옥에 갇힌 느낌으로 연출하는 장면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큰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더더욱 무섭게 다가왔을 겁니다. 자신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책임과 부담이 있는 자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세뇌라는 소재를 이용한 것이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도를 가진 소수의 누군가에 의해서 다수가 세뇌를 당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도 충분히 대입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가진 인물들의 신뢰와 힘이 모여 이 세상을 지킨다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액션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나쁘진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샘의 개성이 담긴 액션에 대한 아쉬움이고 두 번째는 통쾌함의 부재입니다. 샘은 캡틴의 상징인 방패와 샘의 상징인 팔콘 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상 전투기와의 전투를 준비했지만 이것은 팔콘을 강조하기 위한 액션 시퀀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의 액션에서 팔콘 윙과 방패의 시너지가 발휘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스티브처럼 혈청을 맞은 인물이 아니기에 절대적인 파워에서 한계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 액션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독의 의도가 어느 정도 담긴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샘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존 히어로 액션에 등장한 초인적인 힘도 없고 캡틴이라는 캐릭터의 특성상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설정이 누군가에 의해 세뇌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맞서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악의를 가지지 않은 피해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제압을 해야 하기에 액션 장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면에서 샘이라는 캐릭터는 분명한 힘의 한계가 있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기존 히어로 액션과는 다른 제압 위주의 액션이 필요했던 것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관람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라서 그런지 나름 집중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엔드게임 이후 스파이더맨을 제외한 히어로 영화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영화들만이 아니라 할리우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과정을 대충 만드는 듯한 망상 같은 영화들이 즐비했던 것과 다르게 나름 이야기를 잘 쌓아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클리셰 혹은 심파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에서 낭만 가득한 대사 이후에 유머로 비틀어서 빠져나가는 연출은 한국 영화에서도 꼭 참고했으면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분명 아쉬움이 있었지만 나름 만족했던 것은 그동안의 마블 영화들이 너무 부진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블 혹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최소 기준 그 이상은 되었던, 그래도 만족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